안녕하십니까. VM웨어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VM웨어 탄주팀에서 일하고 있는 신혜원입니다. 저는 탄주팀에서 고객 여러분들의 웹 어플리케이션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쿠버네티스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주제로 멀티클라우드 상에서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통합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VM웨어는 쿠버네티스를 사랑한다는 점입니다. VM웨어는 피보텔과 헵티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쿠버네티스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쿠버네티스 업스트림 소스 코드에 커밋하는 횟수가 구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을 정도로 적극적이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하게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이 그림에서 보면 잘 디자인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앞쪽에서 길이 이쪽으로 다니라고 만들어진 길인데 장벽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다른 쪽 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IaaS 환경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 이런 환경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을 하더라도 IaaS 환경에서 로컬에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잘 나오지 않고 구글 검색을 하더라도 자료가 퍼블릭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유저의 익스페리언스가 쿠버네티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은 개발팀이 인프라는 이해를 잘 못하지만 쿠버네티스는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운영팀 역시 그 위쪽에 어플리케이션 쪽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운영팀은 쿠버네티스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쿠버네티스는 개발팀과 운영팀 사이에서 잘 대화를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게 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VM웨어에서도 탄주라는 브랜드를 함께 런칭을 하였습니다. 탄주라는 브랜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브랜드가 있고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VM웨어에서도 탄주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VM웨어 밑에 탄주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쿠버네티스를 활용을 해서 모던한 방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런 관련된 포트폴리오들을 이 안에 넣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카테고라이즈 되어 있는데요. 빌드, 런, 매니지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빌드 영역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빌드를 하고 컨테이너화해서 플랫폼에 올리기까지의 도움을 드리는 그런 포트폴리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런 영역은 컨테이너가 일단 플랫폼에 올라와 있으면 이것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매니지드 영역은 여러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팀들이 이러한 환경들을 잘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쿠버네티스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최근에 쿠버네티스를 도입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단일팀에서부터 온프라미스나 퍼블릭에 작게 하나의 쿠버네티스를 만들어서 하나의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을 띄우는 것으로 그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점점 올라가는 앱들이 많아지게 되고 빠르게 확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 시기에 들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많은 팀들이 더 많은 컨테이너와 다양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하고 운영을 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 환경이 빠르게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고 관리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통합 관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좀 해보면, 첫 번째는 큰 클러스터를 크게 만들어서 여기에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함께 띄우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방법들로 쿠버네티스 어플리케이션들을 올리기 시작을 했었고요. 하나의 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고 어플리케이션을 다 이 위에 띄우고 또 관리할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룹을 나누어서 네임스페이스라는 별도의 그런 테넌트를 관리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각자 사용할 어플리케이션별로 별도의 자그마한 클러스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 부분에 작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작은 클러스터를 많이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은 요즘에 큰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솔레이션 부분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팀이 독자적인 리소스를 요즘에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내가 사용할 공간을 확보를 받기를 원하죠. 어플리케이션 팀에서는 원하기 때문에 이 아이솔레이션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고가용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가용성 부분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의 장애가 다른 곳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팀에서 A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띄웠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장애가 났을 경우에 B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이 장애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작은 클러스터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어플리케이션별로 커스터마이즈 된 설정들을 원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에 맞는 클러스터 단위의 설정이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 이런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신규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최신의 쿠버네티스 기능을 활용을 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환경에서는 쿠버네티스의 환경이 이미 옛날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돌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최신 버전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새로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도 없고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에는 두 번째의 작은 클러스터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VM웨어에서도 이렇게 클러스터를 여러 개 찍어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아키텍처링이 되어 있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면은 엔터프라이즈에서 원하시는 투비 아키텍처 그림일 겁니다.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 클러스터들을 사용하는 일반화된 패턴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들은 많은 엔터프라이즈에서 고려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 사용을 중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 중이신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를 점차 고려하기 위한 이유가 기존에 다 작은 그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다가 클라우드 개수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려는 이유가 가용성 같은 부분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클라우드별로 유명한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보이시는 AWS에서는 RDS 같은 것들이 유명하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빅쿼리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 유명한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들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장점을 잘 사용하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 환경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운영 업무가 덩달아 증가를 하고 환경별로 여러 클라우드 환경별로 콘솔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등등의 관리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사용하는 클러스터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얼마만큼의 리소스를 사용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가 가진 현재의 페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세션에서 멀티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잘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VM웨어에서 제안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크게 세 가지 방법입니다. 멀티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에코시스템을 구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IaaS 상황에서
IaaS 상황에서 단일한 운영 관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멀티 클러스터의 환경을 관리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에코시스템 부분입니다. 아까 봤던 그림에서 다시 돌아가면요. 멀티 클라우드는 클라우드별로 자신들의 고유한 쿠버네티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WS는 EKS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고 애저는 AKS, 구글은 GK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제공하고 있는 별도의 독자적인 쿠버네티스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쿠버네티스들이 다 같이 오픈소스 기반에서 만들어진 쿠버네티스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별로 제공하고 있는 CLI가 있어서 이 관련되어 있는 CLI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만들거나 제거하거나 스케일을 하거나 하는 이런 클러스터 기반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을 하려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각 환경별로 이 사용 방법을 약간씩 숙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일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쿠버네티스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동일한 쿠버네티스의 밑쪽에 TKG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TKG라는 것은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라고 자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VM웨어에서 만든 쿠버네티스입니다. 그래서 통일된 쿠버네티스 환경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환경에서 설치하고 구동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 엣지 환경이라고 해서 가장 작은 소규모의 환경, 테스트 용도로 잠깐 만들었다가 파기할 이런 환경에서도 설치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 운영자 입장이나 개발자 입장에서 동일한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포터빌리티를 가져갈 수가 있고 동일한 그 유저 익스페리언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쿠버네티스를 유비쿼터스한 쿠버네티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KG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를 생성을 해주고 삭제를 해주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해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TKG라는 것은 CLI를 사용을 해서 이 앞에 말씀을 드렸던 이 작은 클러스터들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아키텍처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클러스터 하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작은 클러스터들을 나누어 가지고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에 보시는 빨간 네모 부분이 있는데 이 빨간 네모 부분은 TKG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라고 해서 워크로드를 위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찍어내게 될 건데 얘네들을 관리하는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멀티클러 오퍼레이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운영자에게 개발팀에서 우리는 개발을 해야 하니까 A라는 팀에서 우리는 개발을 해야 할 거니까 클러스터 A를 찍어줘 라고 요청을 하면 이 요청을 운영자가 받아서 클러스터를 만들어라 라고 TKG 매니지먼트 클러스터에다가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TKG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는 워크로드 클러스터 A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클러스터 B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동일하게 B를 만들어주고요. C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C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작은 쿠버네티스를 여러 개를 찍어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작은 규모의 그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서 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네임스페이스로 갈라내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서 버추얼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리소스나 고유한 버전 이렇게 클러스터가 분리가 되니까 자신들만의 고유한 버전과 고유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버전을 가져가고 싶은 경우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쿠버네티스가 각각의 팀별로 만들어진 요건에서 이런 니즈가 많아지게 되면 운영자가 일일이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기놉스라든가 이런 것들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니즈를 매번 수작업이 아니라 버전 관리를 해주는 이런 자동화된 관리를 해주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KG,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를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환경,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애저라든가 구글, AWS 같은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뿐만 아니라 로컬의 환경, 그리고 뭐 프라이빗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엣지라는 환경, 조그마한 소규모 해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에 직접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 설치형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용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vSphere 7이 얼마 전에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vSphere 7부터는 빌트인이 되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트인 되어 있는 부분은 vSphere의 메뉴에 쿠버네티스를 나는 사용하겠다라는 체크를 하게 되면 이네이블을 하면 그때부터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고 매니지먼트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어서 이렇게 작은 클러스터들을 찍어내는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vSpher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 적용이 되어서 vSphere에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저희는 vSphere with Kubernete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이시는 이 화면이 아래쪽에 연두색으로 보이는 이 네모 박스를 보시면 ESXi 호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베어메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쪽에 슈퍼바이저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 슈퍼바이저 클러스터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식시켜서 만든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찍어내는 데 사용한 클러스터의 워크로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KG의 매니지먼트 클러스터가 이 위에 이식이 되어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클러스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 위에 네임스페이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네임스페이스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쿠버네티스에 있는 네임스페이스하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 건데요. 슈퍼바이저 클러스터에서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게 되면은 그 만들어진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테넌트 관리를 해주는 IE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 리소스 풀과 매핑이 되어서 기존에 vSphere에 리소스 풀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 리소스 풀은 그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CPU라든가 메모리라든가 디스크들, 스토리지를 나누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서 할당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리소스 풀과 매핑이 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라든가 메모리, 스토리지 등을 할당을 해주고 리소스들을 격리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것만 사용해라 라고 할당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 네임스페이스 위에다가 개발자가 그 위에 파드라든가 VM이라든가 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요건에 맞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디까지 관리를 할 건지, 그래서 운영자가 네임스페이스만 만들어주고 나머지의 워크로드 관리를 개발자한테 위임을 시킬 건지, 아니면 운영자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그 위에 쿠버네티스까지 만들어주고 관리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회사의 정책이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케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타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엔 첫 번째는 VM입니다. 이 VM은 기존의 vSphere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었던 그 VM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베어메탈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예전에는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VM까지는 올라와서 만드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올라와 있지만 이 VM이 데이터베이스가 VM까지 올라와 있다고 해서 얘네들을 컨테이너까지 올라와서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VM에만 올려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엔터프라이즈에서 빠르게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환경과 너무 엮여져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경우에 이 부분은 기존에 다시 이것들을 올리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VM으로 말아서 일단 쿠버네티스에 올리고 그 전환은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인 경우에는 VM을 사용해서 배포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VM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파드입니다. 이 파드는 이 부분은 클러스터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아니고 관리용 클러스터예요. 그런데 네임스페이스를 받아가지고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이티브 파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젠킨스라든가 아니면은 이벤트만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플리케이션만 하나 올리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까지는 필요 없고 앱 하나만 올려서 잘 공작시키면 돼 하는 경우에는 파드를 띄워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파드의 컨셉은 기존에 알고 계셨던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파드하고 동일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도 올려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사용을 하시던 오픈소스 기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하고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아까 제가 처음에 초반에 개발자와 운영자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하는 부분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쿠버네티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개발자도 쿠버네티스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운영자도 쿠버네티스 입장에서 그 용어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데브옵스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 vSphere를 데브옵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어드민, 운영팀, 플랫폼팀하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개발팀 사이에서 이 부분을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그런 채널이 돼서 다양한 워크로드를 셀프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vSphere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TKG 클러스터가 포함이 되어 있고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 클러스터가 포함이 되어 있고 개발자가 원할 때마다 클러스터를 찍어내는 방식을 셀프 서비스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데브옵스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모를 보시면요. 하나의 이제 그 vSphere with 탄주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 여러 워크로드들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만드는 방식은 기존에 있는 워크로드를 올리는 것과 같이 모두 쿠버네티스 문법으로 제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이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 그 타입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 왼쪽에 있는 문법에 의해서 워커 노드를 3개로 만들어줘 라고 되어 있고 이 클래스는 스몰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만들어질 VM에 대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쿠버네티스 VM을 만들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큰 규모의 쿠버네티스 VM을 만들 건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디스트리뷰션 부분은 쿠버네티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요청을 똑같이 쿠버네티스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날리게 되면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VM을 찍어낼 때도 동일하게 VM용 쿠버네티스 야물 파일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VM을 찍어내게 되는 거죠. VM을 찍어낼 때 필요한 거는 이미지 파일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미지 네임이 있습니다. 이 네임이 OVA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vSphere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름이 OVA 파일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한 거고요. 다른 환경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그 이미지에 맞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드를 만들 때도 이 문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파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커스텀한 VM도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 위쪽에 VM을 OVA 파일로 찍어냈는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DB를 만드는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DB 같은 경우에는 그 셉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정 커스텀한 VM이죠. 그래서 이 VM들을 벤더에서 제공하는 커스텀한 API를 사용을 해서 DB 데이터베이스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쿠버네티스에 익숙한 우리 문법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vSphere with Kubernetes에 대한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vSphere with Kubernetes, vSphere 7의 첫 번째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 맨 위에 워크로드 클러스터라는 그 부분에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워크로드 클러스터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찍어내기 위한 그런 관리용 클러스터입니다.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처음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 클러스터의 매니지먼트용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그 하단에 이 리소스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네임스페이스들이 보이게 됩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네임스페이스는 3개가 있는데요. NS1, NS2, 그리고 VM웨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네임스페이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네임스페이스 안에
보시면 이 네임스페이스 옆부분을 보시면 아랫부분을 NS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 아래쪽에 TKG 클러스터라고 하는 그런 그 벌집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네임스페이스 안에는 쿠버네티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아래에 VM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화면에서는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지금 현재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가 하나씩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샘플 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임스페이스 아래에 바로 파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파드까지도 여기다 띄울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VM웨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 레지스트리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버를 포함하고 있어서 하버도 마찬가지로 이네이블을 시켜놓게 되면 이 이네이블 되어 있는 하버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파드들로 하버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해서 뜨게 되고 얘들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네이블 시켰다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없애거나 하는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네임스페이스들에 대한 리스트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네임스페이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CPU라든가 메모리, 스토리지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현재는 지금 리밋이 안 걸려 있는데 이 두 번째 네임스페이스 두 번째에 CPU 부분에 보면 너는 CPU를 1기가만 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리밋을 걸어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용량만큼을 운영자들이 컨트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이름이 있고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이 있고 그리고 VM들 그리고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파드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네임스페이스의 전체 모니터링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에 네임스페이스별 유저 관리 탭이 있습니다. 이 네임스페이스별 유저 관리는 이 부분은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이 네임스페이스에 할당받은 사람들을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Add Permission이라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인증 관리 시스템하고 연계를 하실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인증을 추가를 하셔서 이 vSphere 로그인을 하거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로그인을 할 경우에 이 인증 정보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스토리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지는 할당받은 스토리지들을 여기다가 매핑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캐퍼시티나 유시지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임스페이스 내에 네이티브 파드를 띄웠을 경우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띄웠을 경우에 아래쪽 하단에 이렇게 파드의 개수와 전체 구동하고 있는 파드의 개수와 쿠버네티스 개수를 한눈에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vSphere에서 쿠버네티스의 개념을 많이 차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리소스 관리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할당이 되어 있고 이 컴퓨트 하는 부분들 저희가 이제 네이티브 파드를 올리거나 하는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용어들, 파드, 디플로이먼트, 데몬셋, 리플리카셋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쿠버네티스 개념을 차용을 해서 이곳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 관련된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파드들은 여기 보이시는 야물 파일을 클릭을 하면 이 야물 파일에 실제로 어떤 야물로 구성이 되어서 얘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스토리지를 할당을 받아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당받은 스토리지에 대해서 PV를 클레임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 스토리지를 붙이거나 사용하는 부분들도 함께 이 용어로 동일한 쿠버네티스 용어를 사용해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디벨로퍼 매니지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권한을 네임스페이스 전체에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쿠버네티스만 권한을 주실 수가 있는데 이 권한을 부여받은 아이는 개발자가 관리한다라는 의미로 이 부분에다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퍼미션을 주면은 이 부분에 로그인을 할 수가 있는데 로그인 되어서 보이시는 화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보이시는 화면은 전체적으로 어드민이 보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다 보실 수가 있는데 그 개발자가 보는 화면은 할당받은 이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에 들어와서 전체 서머리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클러스터의 기본적인 정보라든가 리소스, 얼마의 리소스를 할당받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그런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멀티 클라우드 쿠버네티스를 통합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IaaS 영역을 단일화되어서 운영을 관리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 그림에서 쿠버네티스까지는 이제 통일을 시켰죠, 저희가. 그래서 쿠버네티스까지는 통일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된 운영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환경 자체를 가지고 있는 데서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환경 자체를 유지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단순해야 합니다.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마다 포맷이 달라진다거나 환경이 달라진다거나 하면은 운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래가 이질적인 환경이 되면은 위까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WS라고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네트워크라든가 스토리지 그리고 용어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컨셉들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운영 인력들을 가지고 이 여러 개의 운영 멀티 클라우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VM웨어의 vSphere라는 하이퍼이저가 있는데 이거를 프라이빗 환경에만 설치를 예전에는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퍼블릭한 그런 환경에서도 애저라든가 AWS, GCP에서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현재는 AWS에서만 가능하고 앞으로 그 애저나 GCP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로드맵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단일화된 운영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환경이나 동일한 IaaS 환경을 보고 이 밑쪽에 있는 부분들은 신경 쓰지 않더라도 위에서 일치된 환경에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vSphere는 하이브리드 링크드 모드라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콘솔에서 지금 보이시는 게 vSphere 콘솔 화면인데요. 이 하나의 콘솔에서 AWS 연결되어 있는 여러 환경들을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AWS, 로컬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 심지어 기존에 VMware에서 가지고 있는 vSphere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좋은 기능이 vMotion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vMotion은 여러 VM들을 가용한 에이지가 만약에 이 리소스가 꽉 차 있거나 장애가 났거나 했을 경우에 다른 정상적인 그리고 좀 넉넉한 그런 공간으로 vMotion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VM을 거의 실시간으로 이동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심지어 환경이 다른 퍼블릭에서 프라이빗에서 퍼블릭에서 프라이빗으로 다른 환경으로 옮기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 VM에 붙어 있던 스토리지들도 같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버전이나 동일한 환경에서 이런 여러 가지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의 그런 환경에서 멀티 클러스터를 환경을 관리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쿠버네티스를 일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같은 IaaS 환경을 일치를 시키고 하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빨강색으로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이 빨강색 네모 박스는 이제 여러 가지 멀티 클러스터 환경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탄주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여러 제품들 중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먼저 보시면 탄주 옵저버빌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탄주 옵저버빌리티는 기존의 웨이브 프론트라고 하는 사스 형태의 그런 모니터링, 탄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그 안에 있는 노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파드나 여러 컨테이너들을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로 같이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는 이 탄주 옵저버빌리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위쪽에 있는 탄주 미션 컨트롤입니다.
TM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TMC는 전체적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해주고 정책을 관리해주는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TMC는 전체적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통합 관리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제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든 아니면 퍼블릭에서 지원하고 있는 쿠버네티스든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환경이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관리하는 이슈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인 포인트들을 돕고자 만든 것이 바로 이제 TMC, 탄주 미션 컨트롤이고요. 탄주가 제공하는 여러 쿠버네티스나 아니면 다양한 퍼블릭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컨피그를 제어한다거나 정책을 제어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프로비저닝 방법이 있고요. 오른쪽에 어태치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의 프로비저닝 방식은 이 프로비저닝은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부터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을 하고 삭제를 하고 이렇게 생성부터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라이프 사이클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 삭제, 스케일 업, 다운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헬스 체크를 한다거나 매트릭 정보를 본다거나 로그를 진단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어태치 방법입니다. 어태치는 기존에 있는 클러스터를 생성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이것들을 이미 만들었을 때 연결만 해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정책을 제어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관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사용을 할 때는 어태치를 사용을 해서 하고 처음부터 생성을 했을 때는 프로비저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TMC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모든 클러스터에 대해서 가시적인 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클러스터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전체적인 워크로드의 상태를 시각화해서 문제가 있는 클러스터를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의 건강 상태라든가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의 리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에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사용자가 접속을 할 수 있는 접근 제어에 대한 인증,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어 그리고 이제 맞는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른 권한을 가져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킹 부분입니다. 네트워킹이라든가 보안 쪽 그리고 또 레지스트리 정책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레지스트리 정책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컨테이너를 만들 때 다커 허브에서 많이 받아서 땡겨와서 거기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다른 컨테이너들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커 허브도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컨테이너가 정말 안정적이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안에 취약하지 않는지 아니면 안전적인 건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레지스트리에만 제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레지스트리에서만 다운받을 수 있는 정책도 부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클러스터의 적합성 검사입니다. 그래서 VMware가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를 진단할 수 있는 오픈소스 진단 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노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오픈소스화해서 많이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노브이를 TMC 안에 탄주 미션 컨트롤 안에 집어넣어서 클러스터가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거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탄주 옵저버빌리티라든가 TAC라고 해서 탄주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 해서 그 이미지들을 관리해주고 건강한 이미지들만 모아가지고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카탈로그들 그리고 다양한 클라우드 헬스라든가 하는 모니터링 부분들이 앞으로의 로드맵으로는 이 탄주 미션 컨트롤 안으로 포함이 될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니터링 툴하고 통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탄주 미션 컨트롤에 대한 데모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런 화면이 탄주 미션 컨트롤의 처음 화면입니다. 그래서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리스트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클러스터들이 내가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vSphere도 있지만 vSphere도 있는데 AWS나 GCP 뭐 다양한 그런 클러스터 환경에서도 애저 환경도 보이고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화면에서는 전체적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버전이라든가 아니면 할당된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CPU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클러스터 그룹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측 상단에 보면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태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태치는 기존에 있는 클러스터 환경들을 이제 확인을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을 붙이는 부분이고요. 크리에이트는 클러스터에 대한 것들을 새로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어태치를 하는 경우에는 만들고자 하는 클러스터의 이름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클러스터 그룹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얘네들이 생성이 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클러스터들이 있을 텐데 그 얘네들을 가지고 에이전트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들을 그 링크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 링크들을 가지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다가 그 URL을 찍어서 보내게 되면 걔네들을 가지고 에이전트가 설치가 돼서 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들을 이제 찍어서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에 구동이 되어 있는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TKG 클러스터를 이제 하나 만들어 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쿠버네티스 그룹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안에 AWS와 어떤 버전으로 이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리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 플레인 노드라는 거는 마스터 노드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는 하나, 워커 노드는 하나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안에 있는 네임스페이스는 6개, 파드 개수는 26개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네트워크와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전 옆에 있는 이 파란색 아이콘들은 업그레이드 어베일러블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WS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지금 이게 최신 버전이 아니니까 더 높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밑쪽에 있는 allocated 되어 있는 이런 할당되어 있는 CPU와 메모리들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 이 밑쪽에 그 에이전트들을 설치해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노드들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스터 노드 하나와 워커 노드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의 그 설치 건강 상태들을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노드풀은 실제적으로 이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워커 노드들에 대한 그런 스케일 하거나 스케일 다운하는 기본 템플릿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워커 노드들에 대한 개수들을 조정을 함으로써 스케일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AWS 환경에서 이것들이 리사이징 되면서 노드들이 스케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임스페이스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워크로드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실제로 여기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파드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펙션 부분은 이제 앞에서 클라우드의 적합성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클라우드 적합성들을 보실 수 있는 걸 빠르게 이제 인스펙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의 그런 이제 클라우드 적합성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초록색 아이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어디서 실패를 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백업을 하고 복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구하는 부분은 이제 이게 이 환경 같은 경우에는 AWS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S3라는 환경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S3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 정보를 미리 여기다 저장을 해 놓고 그 인증 정보에 대한 것들을 기반으로 백업을 받고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백업을 누르게 되면 전체적인 클러스터를 다 백업을 받을 건지 아니면 선택된 네임스페이스만 백업을 받을 건지 아니면 특정
라벨에 되어 있는 것만 백업을 받을 건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유하고 시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을 것인지를 체크를 하고 얘를 백업을 만들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백업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백업이 기준이 이제 하나씩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클릭을 해서 실제 가지고 있던 환경들을 그대로 복구해 내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들은 VM웨어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백업할 수 있는 그런 벨레로라는 솔루션이 밑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워크스페이스와 클러스터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클러스터 그룹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클러스터 그룹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클러스터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그룹이 묶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렇게 한 5-6개 정도를 묶었습니다.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는 얘네들을 가지고 이 묶음에 한해서 정책을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이 정책을 관리를 하시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를 관리한다거나 네트워크를 본다거나 시큐리티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쿼터 할당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요것들이 이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롤을 더 추가를 하는 것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미지 레지스트리는 특정한 이미지에서만 받을 수 있는 설정들을 이렇게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그룹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이 클러스터 그룹이 클러스터 그룹별의 권한을 내린다라고 하면은 워크스페이스라는 거는 이제 동일하게 보시면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클러스터별로 네임스페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이 네임스페이스별로 동일한 정책을 내리고 싶을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임스페이스에서 그 하나의 그런 어플리케이션 팀에서 AWS에다가 디폴트라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앱을 배포를 하였고 또 프라이빗한 vSphere에다가는 또 디폴트라는 그런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다 배포를 했어요. 어차피 동일한 팀에서 관리하는 그런 네임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동일한 정책을 내려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워크스페이스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클러스터 그룹이냐 워크스페이스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어떤 것들은 정책이 먹고 안 먹고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정책 관리를 해서 운영자들이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탄주 미션 컨트롤에 대한 데모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제가 오늘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에코시스템을 각 클라우드 환경별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권고를 드렸고, 두 번째는 IaaS 환경의 단일한 운영 관리, vSphere 하이퍼바이저를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좀 더 한눈에 한 화면에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세션이고요. 이제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